암은 초기에 발견해야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에 걸렸을 때 어떤 신호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암은 가능한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세포가 몸에 증식되고 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자 보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암 초기 발견이 암을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암의 기수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암 환자가 암을 진단받고 나서 생존율을 보면 73%에서 75%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평균을 말하는 것이기에 각 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유방암의 경우 완치율이 거의 95%될 정도로 높습니다. 이기는 일기에 비해 조직 내 암세포의 양이 많아지며 종양의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3기는 림프절까지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기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3기가 되면 생존율이 50% 정도로 떨어지고 4기가 되면 20%에서 30%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수에 따라서 생존율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암을 초기에 빠르게 발견하는 것이 좋겠죠. 암세포가 증식하면 몸에서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체중입니다. 암세포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정상 세포보다 빨리 크니 그만큼 많이 쓰는 겁니다. 반대로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정상세포에 비해서 암세포가 만든 에너지 효율은 18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에너지를 만들려면 최소 18배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사실 정상적인 세포가 단순히 기능을 쓰기 위해서 만든 에너지만 가지고도 18배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암세포는 커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먹고 있는 음식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 등 이런 에너지를 빼다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체중 저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체중 저하가 오면서 많은 에너지를 암이 소모해버리니 정상 세포가 쓸 에너지까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암을 의심해 보시고 종합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은 바로 바이러스 질환에 걸렸을 때입니다. 왜 바이러스 질환을 하고 연관짓냐면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과 암에 대한 면역이 같습니다. 그래서 암은 별로 표시가 잘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포진의 경우 피부 발진과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렸다면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 몸이 취약해집니다. 질병에 걸렸다면 우리 면역이 그만큼 떨어져 있고 암 종류에 따라서 어떤 통증 같은 증상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바로 멍이 드는 것입니다. 암 자체로 멍드는 현상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면 골수가 억제되면서 혈소판이 떨어져 멍드는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혈액암 같은 경우와 특히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멍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암덩어리가 커지면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괴사가 발생한 부위에는 혈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보니 다른 데 있는 혈소판을 전부 가져와서 혈전을 만들리 다른 데서는 혈소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멍이 들거나 쉽게 부딪히기만 해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혈병이 아닌 일반암은 암이 있다고 해서 바로 멍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체중입니다. 하지만 따로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평소 체중을 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지인 중에서 안색이 칠해졌다, 살 빠진 것 같다라고 물어본다면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암 종류마다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은 일단 항문에서 피가 납니다. 그런데 혈변이 아주 선홍색이 아니고 붉은색은 많이 띠지만 약간 검붉은색으로 나오는 경우와 완전 선홍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치질로 인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변을 보다가 통증이 약간 아프면서 나오는 경우는 치질 때문이지만 대장암에서 나오는 피는 양은 많지 않으면서 변에 묻어 나오거나 붉은색을 띱니다. 이런 혈변이 있거나 변을 보고 싶은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변이 차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덩어리가 막고 있어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을 볼 때 덩어리가 있으니 틈새로 변이 나오다 보니까 변이 가늘고 늘어집니다. 가는 변이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일단은 암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 냄새나는 방구의 횟수가 많거나 아니면 방구가 나오려는데 속에서 막 틀다가 나오거나 이런 현상들은 용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용종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암을 주목할 때 보이는 신호입니다. 폐암일 때는 일단 원인 모르는 기침이 많이 납니다. 가래 같은 게 많이 끓고
기침과 가래에 섞여 약간 피가 묻어 나온다면 이런 경우 폐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전보다 숨이 거칠어지거나 체중 감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폐 쪽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또한 25년 정도 이상 담배를 피우게 되면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원래 가래가 좀 많습니다. 가래가 많이 끼기 때문에 가래가 진해지거나 가끔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소홀하게 지나쳐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암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에 생기는 밀대 보이는 신호입니다. 먼저 복부에 불편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소화불량 증상이 제일 많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와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 왼쪽 어깨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간의 경우 오른쪽 어깨가 아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췌장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나 허리가 아픈 것이 근골격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 한 번 정도는 장기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체중 저하를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위에 가로막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덩어리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덩어리가 커지다 보면 가로막을 누르게 됩니다. 간은 오른쪽에 있으니 오른쪽 가로막을 누르면 어깨나 날개뼈에 방사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위 같은 경우는 위에 덩어리가 커져서 이게 가로막을 누르게 되면 왼쪽 어깨나 왼쪽 날개뼈 쪽으로 방사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로막이 눌리는 증상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에 보입니다. 본인이 발견하는 것보다도 남들이 보고 목이 부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은 이렇게 무언가 조그만 양성혹이 많습니다. 차이점을 보려면 양성혹을 흔들어 보면 흔들립니다. 반대로 암의 경우는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만져보면 양성혹인지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는데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 같다면 갑상선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눈에 보이겠죠. 단순한 점에서 시작하는 게 피부암입니다. 단점이 커지거나 색깔이 진해지거나 약간의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발생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피부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백혈병은 바로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백혈병은 우리가 종합검진이나 일반검진을 하더라도 혈액검사상에서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혈병 진단은 혈액에 있는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야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특히 백혈병은 출혈이나 멍이같이 동반되고 혈액에 이상한 소견이 있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암을 진단받았다면 반드시 이내 가지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암을 진단받고 제일 먼저 오는 건 충격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찾아오고 이 암이라는 진단에 압도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몸에 더 좋지 않으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정신적인 충격으로부터 환자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벗어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단받은 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깊게는 몰라도 기본 상식 정도는 요즘에 워낙 정보들이 많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를 찾아야 됩니다. 조력자를 찾아서 상식을 알고 자신이 어느 병원에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의사한테 갈 건가를 조력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직 검사를 합니다. 대신 조직 검사를 너무 빨리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치료가 빨라야 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기 전 암이 확진된다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어느 병원에서 할 것인지 등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항암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모든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암 진단받은 후 가장 처음에 행동하시고 치료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참고하시어 빠르게 발견하시고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